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병원에 가봐도 나이 때문이에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의과대학에서 8만 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죠. 바로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사망률이 무려 19%나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9%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나요? 이건 어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첨단 의료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돈 한 푼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헬스장 등록비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방법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면 시간만 낭비하고 효과는 전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걸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 밴더빌트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이 연구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걸까요? 연구진은 미국 남동부에 사는 약 8만 명의 사람들을 무려 7년 동안 추적 관찰했어요. 이들의 일상생활, 운동 습관,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5분 정도만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른 사람들의 사망률이 19%나 낮아진 거예요. 반대로 3시간씩 천천히 걸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작 4%밖에 줄어들지 않았어요. 12배나 긴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빠르게 걷기가 특히 어떤 질병에 효과적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심혈관 질환이었어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 말이죠. 암보다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빠르게 걷기가 심장을 자극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심장에게 적당한 자극을 주는 거죠. 시카고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이번엔 평균 79세의 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했죠. 연구진은 이분들에게 4개월 동안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가도록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당 14걸음씩만 더 빠르게 걸어도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장 보러 갈 때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됐고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된 거죠. 연구를 주도한 루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약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 앞 마트에 갈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 든다고 생각하는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운동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발표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져요. 연구진은 영국 성인 8만 8천여 명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무려 172가지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172가지요?
감기부터 시작해서 당뇨병, 파킨슨병, 간경변까지 말이에요. 특히 취침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간경변 위험이 2.57배나 높아졌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이 망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몇 시간을 자야 할까요? 흔히 8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9시간 넘게 자는 사람들도 특별히 건강에 해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빠른 걷기 마스터하기. 빠른 걷기라고 해서 무작정 뛰듯이 걸으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이 있거든요. 먼저 속도부터 알아보죠. 분당 몇 걸음이 적당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당 100에서 120 걸음이 이상적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숨차면 과한 거고, 너무 여유로우면 강도가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는 거죠. 무리하지 마세요.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집 주변 산책로, 아파트 단지, 심지어 집 안에서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완벽한 수면 루틴 만들기.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최대한 비슷한 시간에 자야 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준비에 들어가세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거죠.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세요.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주변에 통증이나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실천할 때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빠른 걷기부터 볼게요. 빠르게 걸으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죠. 이때 혈관벽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져요. 이 압력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혈관을 더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요. 마치 근육 운동을 하는 것처럼 혈관도 운동을 하는 거죠. 또한 빠른 걷기는 혈당을 빠르게 소모시켜요.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되고요.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게 근육이거든요. 하지만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이를 막을 수 있어요. 수면은 어떨까요? 잠들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말 그대로 몸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한 잠들 때 뇌에서는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면역 시스템도 잠들 때 재정비돼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주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1시간씩 걷겠다고 하면 99% 실패해요. 대신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도 부담스럽다면 3분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10분을 일주일에 3번 하는 것보다 3분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두 번째, 기존 습관에 붙이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대신 기존에 하던 일에 붙이세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나서 5분만 걷는다든지, 퇴근할 때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걷는다든지 말이에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11시에 자던 사람이 갑자기 9시에 자려고 하면 힘들어요. 30분씩 조금씩 앞당기세요. 세 번째, 변화를 기록하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걸음수를 기록하세요. 숫자로 보이는 변화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어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잤는지, 몇 시간 잤는지 기록해 보세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개선점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6개월, 1년 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실 나이에 따라 접근법이 조금씩 달라야 해요. 40대와 60대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40에서 50대 체력 관리 집중형. 이 시기부터 체력 저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죠. 빠른 걷기는 15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해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 평지보다는 흙길이나 트랙을 이용하세요.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수면은 더욱 중요해져요.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충분한 잠이 필요해요. 60대 이상 안전 우선형. 이 시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넘어지거나 다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빠른 걷기보다는 꾸준한 걷기에 집중하세요. 10에서 15분 정도로도 충분해요. 날씨가 나쁘거나 미끄러운 길은 피하세요. 대신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수면 패턴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요. 새벽에 일찍 깨더라도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낮잠을 30분 정도 자는 걸 고려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추천해 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이미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6일만 제때 잠자리에 들어도 효과는 있거든요. 두 번째, 결과를 너무 빨리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만에 체중이 줄거나 체력이 늘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하고 확실한 변화를 느끼려면 3개월 정도는 걸려요. 세 번째,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루에 1만 보를 걷는데 나는 5천 보밖에 못 걸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100보라도 더 걸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운동과 수면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식단이죠. 하지만 복잡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 원칙, 물 충분히 마시기. 빠르게 걸으면 땀이 나죠.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단, 운동 직전에는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배가 불러서 운동하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 원칙, 단백질 챙기기.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조금씩 손상돼요. 이를 복구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을 꾸준히 드세요.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원칙, 취침 3시간 전에는 금식하기.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의 질이 떨어져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속이 불편해서 잠들기 어려워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잘 자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와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대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첫 번째 방법, 걷기 중 명상하기. 빠르게 걸으면서 머릿속을 비워보세요. 복잡한 생각 대신 발걸음이나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걷기 명상이에요. 운동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감사일기 쓰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이 돼요. 세 번째 방법, 완벽주의 버리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운동도, 식단도, 수면도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 몇 주는 의욕이 넘쳐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동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작은 목표 세우기. 1년 동안 매일 걷기보다는 이번 주 5일 걷기로 목표를 세우세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 동반자 찾기.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오늘 걷기 했나요? 서로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방법, 보상 시스템 만들기. 일주일 목표를 달성하면 작은 선물을 사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식으로 보상을 주세요. 단, 음식으로 보상하지는 마세요. 건강한 습관을 만들려는 건데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해요. 봄, 시작의 계절.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계절이에요. 운동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죠. 하지만 미세먼지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공기질이 나쁜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는 게 좋아요. 여름, 지구력 테스트. 더위 때문에 운동하기 힘든 계절이에요. 시간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이나 저녁 늦게 걷는 걸 추천해요. 한낮에는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늘리세요. 평소보다 500ml 정도 더 마시는 게 좋아요. 가을 황금 시즌. 날씨도 선선하고 공기도 맑아서 운동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이때 습관을 확실히 잡아두세요. 겨울을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겨울 실내 전환기.
추위와 미끄러운 길 때문에 야외 운동이 어려워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두세요.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대안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건강한 노화는 선택이에요. 유전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거든요. 하루에 15분 빠르게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했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10년, 20년 후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이 나이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와 뛰어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밖으로 나가서 5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모레는 오늘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려요. 함께 건강해질수록 더 큰 힘이 생기거든요. 건강한 인생, 여러분 모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